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대북 정책, 이것을 이제 발표한 지가 이제 며칠 되는데요. 최고의 압박과 관여, 이것을 이제 발표했습니다. 최고로 압박하고 최고로 관여한다 그랬는데, 여기에 그동안에는 이제 압박과 관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도발하면 벌을 준다는 식으로 해서 도발하기만 해라 그럼 벌을 주겠다, 이것을 최고로 압박하고 최고로 관여한다는 것으로 했는데, 이제는 그 정책을 바꿔서 미리 혼을 내서 도발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바꿨다고 합니다. 미리 혼을 내서 도발하기 전에 미리 혼을 낸다. 그래서 이것을 반응적 대응 혹은 수동적 대응에서 선제적 대응으로 기본 방향을 바꿨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은 이를 행동지향적 조치라고 부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 당국자가 발표를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국제사회가 북한이 도발한 뒤에야 대응하는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보고 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가 그동안 북한이 도발하면 대응하고, 도발하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안 되고, 이제는 도발하기 전에 미리 그냥 대응을 해가지고 도발을 못하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지금 방향을 바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을 내서 나쁜 짓을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지금 하여튼 최고의 압박을 지금 하는 거예요. 도발 미사일도 쓰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핵실험도 못하게 하고, 그냥 완전히 항복할 정도로 이렇게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을 통해서, 중국이 안 도와주면 중국을 통해서 물자 다 들어가 버리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중국을 통해서 지금 압박을 하고, 다른 국제사회를 통해서 압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발 못하도록 혼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나빠지는 것은 미국과 북한 사이는 물론이거니와 더 나빠지는 것은 중국과 북한 사이가 나빠지는 거예요. 그동안 아무리 미국에서 북한을 제재해도 중국이 북한을 감싸주고 다 이렇게 뒷거래하고 이렇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물자 공급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북한이 지탱해 왔는데, 중국이 이제 미국의 말을 듣고 북한을 막 쥐어 들어가고 원유 공급도 줄이고 물자도 그냥 공급을 제대로 안 하고 수출도 제대로 안 받아주고 석탄도 원과 막 다 돌려보내고 이러니까 이제 중국의 이 행동에 대해서 북한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처음에는 주변국에서 이렇게 한다고 간접적으로 중국을 막 비난하는데, 이제는 직접 중국을 대놓고 비난하는, 그동안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대놓고 중국을 직접 비난하지 못하고 그냥 간접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직접 중국이 아주 나쁘다고 막 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조선중앙통신, 중국 조선중앙통신이 논평한 것을 볼까요? 반공화국 적대 세력과 한편이 되어 제재 노름에 매달리는 것은 조중관계의 근본을 부정하고 신선에 숭고한 전통을 말살하는 행동이다. 이 조중관계의 근본을 부정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중국과 조선의 근본관계를 부정했는데, 이게 반공화국 적대 세력과 한편이 되어 제재 노름에 매달린다고 중국을 직접 겨냥을 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그냥 주변국에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제 중국이 이렇게 조중관계의 근본을 부정하고 전통을 말살하는 망동을 하고 있다고 중국을 직접 겨냥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핵 보유 노선을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을 것이다. 중국 니들이 아무리 우리를 압박해봐라, 우린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조중관계의 붉은 선을 우리가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난폭하게 짓밟으며 넘어서고 있다. 붉은 선, 레드라인이죠. 금지선. 이거 넘어가면 이제 박살나는데, 우리가 이 금지선을 넘은 것이 아니라 중국이 넘었다, 난폭하게 짓밟으며 지금 넘어서고 있다고 중국에게 그냥 막 욕을 해대고 있는 겁니다. 중국은 뭐라고 대응했느냐? 환구시보가 논평을 볼까요? 중국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가지고 상황의 시비에 따라 관련 문제를 판단하고 처리했다, 이렇게
논평을 하면서 또 한국시보는 뭐 이렇게 북한이 나오는데 우리가 꼭 북한과 이 동맹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가? 이거 동맹관계 이제 깨도 되지 않는가?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이제 북한과 중국의 동맹에 심각한 균열이 생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면 북한이 결국은 손들죠. 도저히 견뎌내지 못하죠. 중국이 북한에 물자 안 대주면 북한은 살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을 볼 때에 북한의 항복이 머지않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북한에 항복한 다음에 이제 어떤 형태가 될 것인가. 그때 항복하고 우리 친남한 정권이 들어서면 우리로서는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을 텐데 그것은 이제 지켜봐야 될 일이고요. 어떻든 북한과 중국이 계속 충돌하고 점점 더 심하게 충돌하는 우리에게 좋은 일이 되겠습니다. 그 싸움이 커지면 커질수록 통일이 앞당겨지니까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SBS가 5월 2일 저녁 뉴스, 메인 뉴스죠. 저녁 8시 뉴스에서 차기 정권과 거래, 세월호 인양 지연 의혹 조사라는 제목의 뉴스를 방영하고 해양수산부와 문재인 후보 측이 세월호 인양 시점을 두고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와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이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강력히 항의를 해서 SBS가 그 기사를 그날 당장 삭제를 했고요. 4일에는 SBS 박정훈 사장까지 나와서 문재인 후보 측에 사과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가 지난 4일에 어제군요. 어제 이 논평을 이제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SBS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가 지난달 SBS와 이 세월호에 관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를 하면서 세월호가 정치적으로 오염된 데는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여당뿐만 아니라 문재인 후보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것이 방송할 때 빠졌다는 겁니다. 문재인 후보도 책임이 있다고 말한 것이 방송에서 빠졌다는 겁니다. 이 한상진 교수는 18대 대선 직후에 2013년 거기에서 민주통합당 대선평가위원장을 지냈습니다. 대선평가위원장. 민주통합당이 그때 대선에서 졌잖아요. 문재인 씨가 이제 떨어졌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평가위원장을 지냈습니다. 평가위원장을 지내고 가지고 평가위원장에서 왜 졌느냐를 조사를 했는데 문재인 당시 대표 이해찬 의원 이 친노 진영이 잘못해서 대선에 패배했기 때문에 문 대표가 정계 은퇴해야 되고 친노 진영은 퇴진해야 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에 의해서 문재인 대표가 그때 정계 은퇴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친노 진영도 이제 일선에서 빠지고 이런 일이 있는 그 일을 한 사람이 한상진 교수입니다. 그래서 한상진 교수는 이게 좀 야당 측에 이렇게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한상진 교수가 현재 이 세월호 인양 지연에 관한 이 SBS 보도에 이 문제가 있다. 이걸 취소하고 이렇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SBS가 문재인 후보 눈치를 많이 본 것은 아닐까 느꼈다. 그랬습니다. SBS가 이 문재인 후보의 눈치를 많이 봐가지고 결국은 자기들이 보도해놓은 거 자기들이 가짜뉴스라고 하는 이런 일을 저질렀을 것 같이 느꼈다. 이랬습니다. 이번 SBS 보도는 언론의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석연치 않은 의문이 있다.
SBS가 올해 세월호 사고 3주년 특집 방송을 준비하면서 지난달 8일 인터뷰를 의뢰했다. 한상희 교수에게 세월호 이제 특집 방송을 하는데 좀 거기에 관해서 이제 관점을 말해주세요. 이렇게 인터뷰를 의뢰해왔는데 인터뷰를 통해서 2015년 서울시민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내용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때 세월호 참사가 인영공방 소재로 전락하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의 정도, 세월호 이게 사건이 이게 인영공방의 소재로 전락이 됐는데 단순한 해난 사고가 어떻게 이것이 뭐 우파의 책임이냐 좌파의 책임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변질이 됐는데 이게 도대체 서울 시민들은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때에 집권 여당의 책임이 75.2점, 집권 여당, 그때 박근혜 정부죠. 박근혜 정부의 책임이 75.2점이다. 제1야당, 이제 문재인 당이죠. 제1야당의 책임은 평균 77.5점으로 제1야당의 책임이 더 높게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문재인 씨 측의 책임이 이 세월호 사건의 이 이념 논쟁, 이거 책임이 더 크다. 이렇게 조사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기가 분명히 그때 인터뷰 때 얘기했는데 이게 방송에 싹 빠져버렸다는 거. 빠졌다. 그래서 방송에서는 여당 책임만 있는 것처럼 방송을 했겠죠. 이런 거 다 빼버렸으니까. 당시 SBS와 인터뷰하면서 박근혜 정부 책임과 함께 제1야당의 책임을 자세히 설명했다. 인터뷰를 1시간 훨씬 넘게 했다. 인터뷰를 1시간 훨씬 넘게 하면서 이 아주 문재인 후보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것을, 야당의 책임이 여당의 책임보다 더 크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하나도 설명하지 않은 것. 이것은 SBS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번 문재인 후보 측이 세월호 보도에 대한 항의만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세월호 공론 분열에 기여했다는 시민평가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한국자가 발표를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국제사회가 북한이 도발한 뒤에야 대응하는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보고 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가 그동안 북한이 도발하면 대응하고 도발하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안 되고 이제는 도발하기 전에 미리 그냥 대응을 해가지고 도발을 못하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지금 방향을 바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을 내서 나쁜 짓을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지금 하여튼 최고의 압박을 지금 하는 거예요. 도발 미사일도 쓰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핵실험도 못하게 하고 그냥 완전히 항복할 정도로 이렇게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을 통해서 중국이 안 도와주면 뭐 중국을 통해서 물자 다 들어가 버리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중국을 통해서 지금 압박을 하고 다른 국제사회를 통해서 압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발 못하도록 혼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나빠지는 것은 미국과 북한 사이는 물론이거니와 더 나빠지는 것은 중국과 북한 사이가 나빠지는 거예요. 막 욕을 해대고 있는 겁니다. 중국은 뭐라고 대응했느냐? 환구시보가 논평을 볼까요? 중국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가지고 상황의 시비에 따라 관련 문제를 판단하고 처리했다. 이렇게 논평을 하면서 또 한국시보는 뭐 이렇게 북한이 나오는데 우리가 꼭 북한과 이 동맹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가? 이거 동맹관계 이제 깨도 되지 않는가?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이제 북한과 중국의 동맹에 심각한 균열이 생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면 북한이 결국은 손들죠.
도저히 뭐 견뎌내지 못하죠. 중국이 북한에 물자 안 대주면 북한은 살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을 볼 때에 북한의 항복이 머지않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북한에 항복한 다음에 이제 어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대북 정책 이것을 이제 발표한 지가 이제 며칠 되는데요. 최고의 압박과 관여 이것을 이제 발표했습니다. 최고로 압박하고 최고로 관여한다 그랬는데 여기에 그동안에는 이제 압박과 관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도발하면 벌을 준다는 식으로 해서 도발하기만 해라 그럼 벌을 주겠다, 이것을 최고로 압박하고 최고로 관여한다는 것으로 했는데 이제는 그 정책을 바꿔서 미리 혼을 내서 도발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바꿨다고 합니다. 미리 혼을 내서 도발하기 전에 미리 혼을 낸다. 그래서 이것을 반응적 대응 혹은 수동적 대응에서 선제적 대응으로 기본 방향을 바꿨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은 이를 행동지향적 조치라고 부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당과 한편이 되어 제재 노름에 매달리는 것은 조중관계의 근본을 부정하고 신선에 숭고한 전통을 말살하는 행동이다. 이게 조중관계의 근본을 부정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중국과 조선의 근본관계를 부정했는데 이게 반공화국 적대 세력과 한편이 되어 제재 노름에 매달린다고 중국을 직접 겨냥을 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그냥 주변국에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제 중국이 이렇게 조중관계의 근본을 부정하고 전통을 말살하는 망동을 하고 있다고 중국을 직접 겨냥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핵 보유 노선을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을 것이다. 중국 니들이 아무리 우리를 압박해봐라. 우린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조중관계의 붉은 선을 우리가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난폭하게 짓밟으며 넘어서고 있다. 붉은 선, 레드라인이죠. 금지선. 이거 넘어가면 이제 박살나는데 우리가 이 금지선을 넘은 것이 아니라 중국이 넘었다. 난폭하게 짓밟으며 지금 넘어서고 있다고 중국에게 그냥 그동안 아무리 미국에서 북한을 제재해도 중국이 북한을 감싸주고 다 이렇게 뒷거래하고 이렇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물자 공급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북한이 지탱해 왔는데 중국이 이제 미국의 말을 듣고 북한을 막 쥐어 들어가고 원유 공급도 줄이고 물자도 뭐 그냥 공급을 제대로 안 하고 수출도 제대로 안 받아주고 석탄도 원고 막 다 돌려보내고 이러니까 이제 중국의 이 행동에 대해서 북한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처음에는 뭐 주변국에서 이렇게 한다고 간접적으로 중국을 막 비난하는데 이제는 직접 중국을 대놓고 비난하는, 그동안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대놓고 중국을 직접 비난하지 못하고 그냥 간접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직접 중국이 아주 나쁘다고 막 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조선중앙통신, 중국 조선중앙통신이 논평한 것을 볼까요? 반공화국 적대 세력